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띄우면 의원들이 이를 받아서 확산시킨다라는 지적입니다. 신문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죠. 조선일보입니다. 유튜브가 띄우면 의원들이 받는다. 음모론 키우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짜들을 보면 처음에 이게 제기됐던 게 5월입니다. 5월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얘기를 막 하죠. 제보를 받았는데 뭐 이러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대.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 만들려고 뭐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해줬대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들었다라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씩 이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김어준 씨도 유튜브 창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은 4월 7일 만났다라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대정부 질의에서 공개적으로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거듭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인데요. 심지어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이 제보 녹취라는 것에는 과거 줄리 의혹과 같은 가짜 뉴스 논란을 빚었던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왔던 걸 서영교 의원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하고 한덕수 목적 대의민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이것이.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이라면은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믿을 만한 제보가 맞을까요? 부승찬 의원도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만 라는 조건을 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받은 근거 있는 제보로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좀 약간 강성이라고 하죠. 네. 그 지지자들과 이게 소통하는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지금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권한이 크면 클수록 면책 특권이라는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렇죠. 크면 클수록 입증 책임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자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조금 이게 뒤가 땡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엄 음모론을 저도 방송에 나와서 엄청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 김민석 총리가 막 계엄이 뭐 지난해 9월 달에 그죠.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뒷맛이 개운치 않다라는 말씀은 동시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 제보가 믿을 만한 제보일까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제보의 신뢰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됐죠. 4일에.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4명이 오찬회동,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은 대법원이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게 그 제보의 내용입니다. 골자인데 과연 누가 제보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날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면 그 날짜가 특정돼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 날짜는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밥도 어디에서 먹었는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제보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허술한 것 아니냐, 근거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수많은 것들 그냥 제보 받았다고 던져 놓는 거예요. 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 어떤 회동설과 관련해서 자신이 받았던 청담동 첼리스트 얘기와 아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사실 이 제보에 대한 신빙성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어떠한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뭐 특정이 안 되고 장소라든지 일시가 하나도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온 이야기만 지금 전해져서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이 제보 자체가 사실은 좀 신빙성이 좀 판단이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검에서 나서야 된다라든지 뭐 탄핵감이다라는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론된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 같은 경우도 만난 적 없다. 대화, 만남 가진 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4인 회동에 언급된 그 인물들, 그 사람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행정처장은 이미 5월에 우리 대법원장은 그럴 뿐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고, 참 공교로운 것이 5월 달에 이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때는 뭐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9월 달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확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또한 왜 그랬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특히 강성 유튜브를 중심으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탄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제보라는 것이 믿을 만한 제보이냐 그렇지 않은 제보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검증의 책임을 제보 받은 사람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부승찬 의원이든 서영교 의원이든 이 제보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면책특권 뒤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명예훼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통해서 이런 제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저는 더 그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네.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보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민주당 전체의 입장으로 보시는 거는 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지금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선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내년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국회의장이나 뭐 이런 그 국회 내에 뭐 네. 이런 건데 나서려고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보면 저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자, 한덕수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안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과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네.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도 치고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건 본인이 법관임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정직한 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고 한덕수 전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했으니 뭐 만난 적은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구분해서 아주 팩트 위주로 써줬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지도부 7명 중에 4명이나 해당 제보를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의 어떤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모두 다 시장 노리는 그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용한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양진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장이 임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헌법상의 대법원장의 이제 권한,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독립의 수장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강한 사퇴에 압박을 한다라든지, 물론 정치적인 뭐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의 논의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말 범법 행위가 있고 뭐 재판 거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어떠한 수사 개진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가 무르익지도 않은, 시작조차 안 된 단계에서 저렇게 외부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의 사태의 압박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과 관련해서 이건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의 어떤 기시감이 든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모습 잠깐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얘기는 여러 건들이 들리고 저희 쪽으로도 다른 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자, 꽤 시끄러운 논란의 출발점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SNS 한번 살펴봐 드리죠. SNS에서도 과연 이번에는 뭘 걸 거냐라는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논란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